(2024년 3월 1일) 입술의 색소 침착 또 주변 가려움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동영상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사진에서와 같이 입술 주변이 검게 색소 침착이 되어 있죠. 상당히 이분한테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을 만날 때 입술이 이렇게 감에 있으면 무슨 큰 병이 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입술이 까매졌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이 주변으로 또 가려움증도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색소 침착과 가려움증이 왜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한의원은 경희 피레토 한의원이죠.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한의원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또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라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 거고요. 영양이 부족하다면 영양을 보충해 주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심부 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높느냐, 낮느냐, 아니면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옆에 이 피레토 세라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꼭 참조를 해 주시고요. 피레토 세라피는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이다. 우리가 모든 인체, 생명체의 기능적, 구조적 단위는 바로 셀이죠. 세포죠. 세포가 기능을 잘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영위를 하지 못할 경우에, 기능이 떨어질 경우, 세포가 손상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는 질병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질병의 시작은 비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영위하게 된다, 세포가. 바로 그때 질병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사진에서와 같이 입술의 색소 침착, 주변의 가려움증 등이 왜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좀 해결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입술 전체가 각질들이 일어나더니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아래 입술이 색소가 침착되더니 윗 입술까지 침착이 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왜 각질이 생겼고 왜 색소 침착이 되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각질은 왜 생긴다고 그랬죠?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었다 그랬죠? 그럼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은 왜 줄어들죠? 각질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수분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모공이 닫히게 된 거다. 자, 모공은 왜 닫히죠? 심부 온도가 낮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입 주변, 인중, 입술 양쪽 턱까지 뚜렷한 두드러기는 없으나 피부 속에서 가렵다는 느낌이 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왜 가려움증 느낌이 날까요? 간질 열이 방출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다. 자, 가려움증은 또 모공이 닫혀서 내 몸 바깥으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되지 않을 때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입술의 바짝 주변에는 고수분 크림을 발라주지 않으면 피부 건조 발진처럼
빨갛게 부어올라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건조하다 보니까 크림을 바르게 되고, 크림을 바르는 순간 건조감은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열 방출은 더 어려워집니다. 기름칠을 하기 때문에 입술 주변 이쪽으로도 열이 방출이 돼 줘야 합니다. 구멍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될 때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 할수록 자꾸 크림을 발라버리면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 색소 침착은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가려움증도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입술 양가는 계속 찢어져요. 갈라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양쪽 이쪽 입술가가 자꾸 갈라진다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모공이 닫혀서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진다라는 이야기죠. 피부 균열증이 생긴다. 자, 일관적으로 지금 모공이 닫혀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특히 왜 입술 쪽으로 열이 이쪽으로 쏠렸냐라는 이야기죠. 자, 신분도가 내려가면은 모공은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닫힌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고, 특히 구멍이 많은 이 얼굴, 입술, 특히 구강으로 열이 쏠릴 경우 구강이나 입술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실은 구순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도 구순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비타민, 비타민 B, 루테인 등 영양제도 먹어보고 피부과를 가도 그냥 발진과 색소 침착이 왔다고, 색소 침착은 시간 오래 걸릴 거라 하고 끝이네요. 색소 침착이 실은 열이 계속해서 쏠리게 될 경우에는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색소 침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색소 침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일단 영양제도 먹어보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오히려 영양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눈에 더 진해진 느낌이에요. 각질도 일어났다가 괜찮았다가 립밤 하루 반나절 정도만 안 발라도 다시 입술 각질이 일어나요. 무슨 질병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구순염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열 에너지가 입술 주변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발적이 되고 그 이후에 색소 침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열이 방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가려움증까지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될까요? 당연히 이 주변의 피부 온도는 낮춰줘야 되겠죠? 자, 피부 온도는 이렇게 낮춰줘야 되고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모공은 이렇게 열어줘야 되고, 그래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왜 입술 쪽으로 열이 쏠렸다? 모공이 닫힐 때는 손발끝에서 모공이 닫히고 구멍이 많은 얼굴, 상체 쪽으로 열이 잘 쏠릴 수 있다. 그때 입술, 구강, 구멍이 있는 쪽으로,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릴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입술 주변으로 열이 쏠린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공은 열고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죠. 근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포스포리파제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아라치도닉 액시드나 프로스타글란딘의 분해를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게 되죠. 자, 스테로이드를 쓰는 순간 여기에 피부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색소 침착과 가려움증, 염증성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세포라는 게
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부도 피부도 둘 다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내려가게 되면 모공은 더 닫혀버린다. 모공이 닫힌 이후에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는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또 어디로 간다? 또 이쪽으로 또 쏠려서 방출이 될 가능성이 많고 다시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색소 침착과 가려움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뱅글뱅글 돌게 된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제제는 사용할 때는 효과 좋지만 사용을 안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심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운이 좋게 치료가 끝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레토 세라피에 있어서의 이러한 구순염, 색소 침착, 가려움증을 동시에 치료하려면 어떻게 치료해줘야죠? 자,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시킬 때 이 구강, 입술로 열 쏠림 현상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때 색소 침착,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료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꾸 여기에 건조하다고 립밤을 바른다거나 우리가 기름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되도록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조한 것을 너무 찢어지고 너무 갈라질 때만 조금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치료 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러한 비타민, 루테인 이러한 영양제는 오히려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죠. 산화가 안 되면 분해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되면은 거기에서 열 발생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영양제를 먹어서 내 몸 속에서 열이 발생 안 하면 오히려 신부온도는 더 내려갈 수 있죠. 모공은 더 닫히고 땀의 분비는 더 줄어들고 또 열 쏠림은 더 심해져서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도 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희 한의원에서는 한 60여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뭘 잘못했는지 신부온도를 낮추는 요인들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접해졌는지를 파악을 해드리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는 너무나 쉽게 잘 될 수 있고요. 하지만 환자분들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치료기간은 각자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입술의 색소 침착 또 주변의 그 가려움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